어제 예약해둔 밥이 다 되었다는 전기밥솥의 음성에 잠이 깨고 그 밥솥에 있는 밥을 먹고 운전을 직접 하여 출근을 하고 어제 보낸 업무 메일의 답장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서류 작성을 하고 퇴근해서는 트레이드밀에서 30분을 걷는 나의 생활. 마을에 자가용을 가진 집도 없었고 전기밥솥도 일상적이지 않았던 내 나이 10살 때에는 꿈꿀 수도 없었던 오늘의 나의 일상입니다. 과학 발전으로 인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대다수 시민들은 문명의 도약이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 따위는 생각해보지 않고 주어진 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인류 문명사를 곱씹으며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해보는 건 어떤지요? 지난 영상에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의 절반을 내버려둬라라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회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절박한 호소였죠. 오늘은 생물 다양성 문제를 인류의 문명사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저서 사피엔스를 통해서 인류 문명사를 요약했습니다. 수렵 채집인이었던 인류가 어떻게 오늘날의 사회와 경제를 이루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피력했습니다. 저자는 문명의 도약 시점인 세계의 혁명의 발생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서술했죠.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의 우연과 필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러한 혁명이 과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있죠. 혁명과 같은 기술적 혁신이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제점을 발견할 즈음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침없는 욕망이 우리를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책 속에서 수시로 지적하며 우리를 경각시키려고 노력했죠. 유발 하라리는 역사의 몇 안 되는 철칙 가운데 하나가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의무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사치에 길들여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과거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혁명과 같은 문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과거의 생활 방식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지난 몇십 년간 인간을 편하게 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기계가 무수히 많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느긋한 삶을 살고 있나요? 즐겁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죠? 풀로 우표를 붙인 편지 대신 이메일이 보편화되었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바쁠까요?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했던 농업혁명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농업혁명이 정말로 인류를 번영하게 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되었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의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죠?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잠시 긴 호흡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도 수능을 준비하던 수업에서는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10여 분간 소개하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깊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채집이나 사냥으로 식량을 얻는 것보다 작물을 재배하면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만여 년 전 인류는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몇 가지 동물과 식물 종을 개량하는 데 바쳤습니다. 초기 인류는 이런 노력을 통해 식량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죠. 이것이 농업혁명입니다. 1만여 년 전 인류가 만든 농업혁명 덕에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가능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기아로 사망합니다. 최근에는 동아프리카, 즉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의 지역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기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혁명이 완성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과 영양실조로 허덕이고 있는 거죠. 농업혁명에서 비롯한 예상치 못한 극단의 사례가 있습니다. 1845년부터 5년간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감자 대기근 사건이 그 예입니다.
당시 850만 명의 인구 중 절반은 굶어 죽거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신대륙으로 가는 배 안에서 죽었을 정도로 참혹한 사건이죠. 당시 아일랜드를 초토화시켰던 감자역병은 아일랜드에서만 유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유럽의 문제였는데 특히 아일랜드가 치명적 타격을 입었죠. 곰팡이가 원인인 감자역병이 유럽 전역에 퍼졌지만 유독 아일랜드의 감자 농사만 전국적으로 망쳐졌죠. 이유는 단일 품종에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선호해서 전국에 심었던 그 감자 품종이 유독 감자 역병에 약했던 거죠. 초기 인류는 아주 다양한 음식을 먹고 사는 잡식성 유인원이었습니다. 농업혁명 이전 식사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었습니다. 가끔 미라를 먹었지만 이것이 식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겠죠. 수렵 채집인은 수십 종의 먹을거리에 의지해 생존했기 때문에 설령 저장해둔 식량이 없더라도 어려운 시절을 몇 해라도 견뎌나갈 수 있었습니다. 설사 특정한 종을 손에 넣기 힘들어지더라도 다른 종들을 사냥하고 채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농업혁명을 완성한 우리는 대부분의 칼로리를 극소수의 작물을 통해 섭취합니다.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사건은 종 다양성의 훼손이 어떠한 재앙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한 사건이죠. 생태계 왜곡이 큰 재앙과 파국을 몰고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인간이 소비하는 음식의 4분의 3이 12종의 작물이라고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량되었으므로 품종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있죠. 그러기에 그 품종의 열악한 환경이 오면 기근이 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덮치거나 곰팡이가 주식인 작물을 감염시키면 아일랜드 대기근처럼 수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만여 년 전 마침내 빙하기가 끝났죠. 지구는 급격히 따뜻해졌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인류는 유럽을 떠나 거주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중동으로 이주했죠. 새로운 기후는 곡물의 성장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야생밀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밀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밀이 번식하고 퍼져나가자 방랑하는 생활 방식을 버리고 정착했죠. 밭에서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물을 대는 등 곡물 경작에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작물을 재배할 경우 채집이나 사냥을 할 때보다 10배나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죠. 수렵 채집인은 이제 농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번식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유전자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시절의 여자아이는 사춘기가 일찍 오고 임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사춘기가 늦게 오고 번식력이 떨어지죠. 어린이를 먼 거리로 함께 데려가지 않아도 되었고 곡물 덕에 아기의 젖을 일찍 뗄 수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죠. 농경사에서 아이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농부가 있는 셈이죠. 작물과 가축을 돌보고 어린 형제를 보살피고 집에서 음식을 손질할 손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이점이 많습니다. 일단 농업을 받아들이고 구성원 수가 증가하면 다시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많아진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니 농업에 더 의존해야 하는 거죠. 인류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죠. 그러나 인구 증가는 초기 농부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농업에 의존해 인구 밀도가 높은 상태로 정착해 살아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 구조가 돼버렸죠. 수렵 채집인에 비해 평등은 줄어들었고 계층 간의 부와 자유의 격차가 커져버렸습니다. 넘쳐나는 곡식이 있는 창고가 생깁니다. 부의 편중과 생산성의 발달 덕이죠. 그 창고는 도둑과 적을 유혹할 겁니다. 창고를 방비하려면 성벽을 쌓고 보초를 서놓을 수밖에 없죠. 혹여 이웃의 습격으로 농토를 잃을 상황이 되면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에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면 강력한 라이벌의 습격에 대해 다른 장소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농촌 마을은 그런 위협에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후퇴는 농경지와 집 그리고 곡물 창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농부들은 전쟁을 해야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수렵 채집인들에게 미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미래를 의식하고 그에 맞춰 일해야 하고
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하며 가뭄, 홍수, 병충해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초기 인류의 호기심과 소박한 바램으로 시작한 농업혁명은 이제 인류에게 치명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구 증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그리고 복종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식량, 이런 것 등이 위협이 되어버렸죠.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기근은 반복되고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는 충격적입니다. 가뭄과 흉년으로 수백만 명이 죽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18세기 인도에서는 거의 2,500만 명, 19세기 중국에서는 1억 명, 그리고 1932년과 33년 사이에 일어난 기근으로 소련에서는 1,0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급증한 정치적 충돌과 기후위기로 수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풍요를 보장할 것 같았던 농업혁명이 오히려 인류를 굶어 죽게 하는 역설을 맡고 있는 거죠. 생태계 왜곡을 가져오는 극소수의 작물 배양을 통해 식량을 공급받는 우리는 예상치 않는 환경 변화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농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고 이미 필수품이 된 그 사치품을 갖기 위해 더 바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미 익숙해 있으니까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인간성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지구의 절반을 그대로 두어 종 다양성을 회복하라는 윌슨의 호소가 떠오릅니다. 등산로가 아닌 새끼를 찾아다니고 자연을 훼손하는 자연인의 삶을 방영하는 TV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바이오 이야기를 듣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바이오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